FM 공동체 라디오 우리는 안심마을에 산다. 안심에 사는 장애인들의 시시콜콜하고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영국에는 외로움부라는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2018년 1월 고독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전염병으로 규정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3,661명 2023년 우리나라의 고독사 현황입니다. 고독사라는 단어의 법률적인 정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노인 실태 조사 결과 노인이 혼자 사는 집은 32.8%로 처음으로 30%를 넘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2027년까지 고독사 20%를 줄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비단 고독사는 노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발달장애인, 오랫동안 시설에서 살다 지역사회로 나온 발달장애인도 고독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자립을 하였지만 지역사회 내 섬으로 이주된 이방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주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법인 한사랑 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에서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를 지원하는 김연희라고 합니다. 뭔가 요상한 프로그램 하나를 1년째 진행하고 계시죠, 그죠? 네. 네, 아마 그 프로그램 때문에 저희가 모셨고요. 뭐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은 이제 그 발달장애인 지역에 나와 계시는 발달장애인이나 이제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그 한 끼 식사를 하고 요리를 해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한 2, 3일분 도시락 반찬을 싸가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한 끼 식사라고 줄여서 한 끼 식사라고 합니다. 네. 한 끼 식사. 네네. 이 한 끼 식사는 그 전에 이 방송에 출연했던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뭔가 자랑을 하던 프로그램이 한 끼 식사였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오늘 드디어 그 한 끼 식사를 어쨌든 지원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를 모셨네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자주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그 집 마치면 한 9시 조금 됩니다. 6시 반부터 9시까지. 네네.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가 저희 이제 센터 그 사업들이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해 계시는 분이나 지역사회에 자립해서 사시는 분들 이게 이제 집을 방문해봐서 제가 이제 엄마다 보니 냉장고 한번 열어봐도 돼 하고 냉장고를 한 번씩 열어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정말 반찬이 하나도 없어요. 네. 반찬이 하나도 없고 이제 있는 거라고는 뭐 고추장,
누구와 같이 왔다가 먹고 남은 쌈장 네. 그리고 어떤 집에 가보면 청량음료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이들의 건강이 너무 심각해지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끼라도 일주일에 한 끼라도 좀 잘 먹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네. 얘기가 됐는데 지금 1년째 하고 있어서 네. 대단하십니다. 그죠? 네, 네. 대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거의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요 안심이라는 지역에 혼자 살고 계시는 발달장애인 분들이신가요? 네네네. 그 저희 이제 자립생활 주택에 계시는 분, 네. 한 3분, 4분 정도. 그 다음에 자립해서 사시는 이제 시설에서 자립해서 완전히 이제 LH나 이런데 자립해서 사시는 분.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재가에서 나와서 혼자 사시는 분들, 네,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몇 분 정도이신가요? 지금 원래 시작은 11명으로 했는데 네네. 이제 중간에 한 분이 이제 그 다치는 일이 있어가지고 걷기가 좀 힘들어서 그분이 이제 8월 달부터 빠지고 지금은 10분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뭔가 반찬도 만들어가는 그걸 매주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진행을 하신다는 거네, 그죠? 자, 먹는다라는 건 특히 발달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먹는다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왜 잘 못 드실까요? 이제 제가에 계시는 분들은 보면 그래도 이제 만 30년씩 이래 살다 보면 이제 부모님이 하는 걸 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라는 건 부모님이랑 같이 부모님이랑 살고 있었던. 네네. 그런 분들은 일단 우리가 내가 해보진 않아도 눈에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잘은 못해도 이렇게 하더라 하는 건 있는데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처음에 나오면 가스레인지도 못 켜세요. 경험이 없어서. 아, 그렇죠. 시설에는 식당이 따로 있고 거기에 조리사가 다 계시고 밥을 다 만들어 놓으면 먹으러 가는 거죠, 그죠? 네네. 해놓는 밥을 시간 맞춰서 닦아서 이제 식판에 먹고 오는 그런 시스템이지. 나와서 내가 직접 무슨 가스를 켜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는다든지 계란 후라이를 하나 먹는다든지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반찬 사 먹는 것부터 이제 가르치긴 하거든요. 반찬을 어느 반찬 가게 가서 얼마 사서 며칠 동안 먹어라. 이러는데 그것도 이제 한참 하다 보면 질리고 그런가 봐요. 그렇죠. 저희도 한 반찬 가게에 가면은 한참 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살 게 없는 거죠. 다 똑같은 반찬인 거고. 집에 혹시 바깥에서 사온 반찬들 그 자녀분들이 잘 먹나요? 저희는 반찬 안 사 먹습니다. 반찬 가게 이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긴 하죠. 혼자 그렇죠. 그것도 사는 중요하죠. 사람한테는 되게 중요하지만 그 반찬 가게에서 나오는 반찬은 거의 비슷한 유의 것이고 또 먹다 보면 물리고 그죠? 이렇게 해서 또 잘 안 사 먹게 되긴 하죠. 주로 보면 메뉴가 진미채, 어묵볶음. 그 와중에도 이제 또 야채 종류는 별로 안 먹더라고요. 사 먹는 반찬도. 그러면서 보면 편식 아닌 편식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반찬조차도 또 사들어가기를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규칙적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도 규칙적으로 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먼저 이 시설에 계시다가 나오시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서 혼자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먹는 거와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우선 반찬 가게 이용하는 것들을 어쨌든 좀 지원을 하셨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럼 요리를 직접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지원을 안 하시나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2018년부터 저희 입주자들이 오기를 그 자립생활주택에 입주를 했는데 10월 1일부터 입주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사비 한 100만 원 가지고 매주 해서 3만 원씩 해서 한 35회기를 30회기를 진행했었어요. 집에 찾아가서 그냥 찾아가서 막 청소 잘 돼 있나 이런 거 살펴보려고 하면 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 김에 슬쩍 방문도 한번 열어보고 화장실도 한번 들여다보고 하니 그러면서 이제 요리하면서 이게 화장실 청소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비 100만 원 갖고 한 30회기를 진행했었어요. 네.
혹시 그런 기억 없어요? 이 부모님이 왜 너희 집에는 이제 쌀 달라 소리 안 하노? 그렇죠. 네. 고추장 가져가라, 뭐 쌀 가져가라 이 소리 많이 들었죠. 쌀 가져가야 돼. 쌀 달라고 할 때가 됐는데 쌀 달라고 안 하면 그거는 집에서 밥을 안 해 먹는다라는 뭐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래도 이제 우리 세대는 밥을 네. 좀 많이 해 먹는 세대라서 네. 다행인데 지금은 원체 이제 뭐 패스트푸드 편의점이나 이런 데 네. 식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게 네. 어쩌면 안 굶어서 다행이긴 한데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많습니다. 그렇죠. 반찬 가게 이용하는 것도 지원을 해봤고 요리 만들어 먹는 것도 지원을 해봤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챙겨 드시지 않더라라는 거죠. 저도 이제 저희 이 자녀들이 다 나가 있어서 매일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전화하면 늘 첫 마디가 밥은 먹었나, 밥 먹었나. 예. 이게 첫 마디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네 밥 묻나 이까죠. 그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 인사도 밥 좀 꼭 좀 챙겨 먹어라 라는 인사로 가는 건데 그래서 왜 밥을 잘 안 챙겨 먹어? 냉장고에 반찬하고 있는데 꺼내 먹어라고 하면은 혼자 있어서 먹는 행위가 즐겁지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저희 엄마가 그 아버지랑 같이 사실 때는 야야 내가 귀찮아도 너가 아버지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돼서 반찬을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동안 내가 도대체 귀찮아서 밥을 못 해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보면 전기밥솥 안에 청양고추 넣고 된장 빠글빠글 끓여서 그거 한 개만 가지고 밥 먹고 그러니까 이게 먹는 행위가 이게 즐거워서 먹는 게 아니고 그 내가 진짜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그거에서 먹지. 저도 이제 선생님도 그렇지 않나요? 그 애들 다 없고 혼자 있을 때 안 해 먹죠. 내를 위해서 밥을 차리는 그게 쉽지 않고 저는 아마 계속 라면만 먹을 것 같더라고. 네, 그나마 저는 이제 과일만 챙겨 먹습니다. 그나마 과일은 다행인가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저희 그래도 이제 주부들이고 아줌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 남아 있는 야채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뚝뚝뚝뚝 잘라 넣고 계란 후라이를 한 개서 비빔밥에 대 먹는데 혼자서 이 밥을 먹는다는 의미가 참 뭐라 그러노 거시기하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선뜻 찾아 먹으려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저희 여기 계시는 당사자분들이 저희처럼 뚝딱뚝딱 뭘 해서 그런 경험도 없고 막 그래서 집에 가보면 라면 있어요. 뭐 김에 싸 먹었어요.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뭔가 요리를 할 줄 알더라도 혼자 밥을 먹는다라는 거는 되게 참 힘든 그런 일 중에 하나인 거고 발달장애 당사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끼 식사를 이야기를 할 때의 반응이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먹는다라는 그 즐거움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왜 안 챙겨 먹을까라는 마지막 이 의문들이 혼자 먹는 거는 참 힘든 거구나. 밥이라는 거는 그렇죠.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얼굴 맞대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먹어야지만 좀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아마 한 끼 식사라는 걸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우리가 요새 이제 뭐 저희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친한 정도를 얘기할 때 니랑 내랑 밥 몇 분 먹었지? 밥 한 끼 먹자. 우리 인사가 그거잖아요. 다음에 시간 나면 밥 한 끼 먹자. 그 시간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친한 정도가 그 어떤 누군가와 밥을 몇 번을 먹었느냐 그게 이제 친밀도의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술 한잔 하자도 있지 않습니까? 술은 이제 기호식품이라 그것도 맞는데 이제 그 밥 한 끼 먹는 이 밥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이제 우리가 먹는 한 끼라기보다 약간 같이 한다는 유대고 그다음에 막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뒤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네. 노래는 SG 워너비의 랄랄라. 한 끼 식사에 딱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SG 워너비의 라라라. 진짜로 좋아하는 노래 맞습니까?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긴 하는데 우리 애들이 부르지 말아요. 다 트로트화 시킨다고.
사랑해요. 아니 트로트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네. 트로트 노래를 나오는 것도 괜찮은데 좋아하는 노래와 또 네.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또 즐겨 부르는 노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 김연희 스낵님의 첫 번째 신청곡입니다. SG 워너비의 라라라 듣고 오겠습니다. 별빛보다 빛나요. 지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세찬 바람 앞에서 꺼질 듯한 내 사랑도 잘 참고서 이겨내줬어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움만 많아요. 그대 내 곁에 살아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처진 어깨가 내 맘을 아프게 해요. 잘해준 것도 없나라서 그대의 고운 손이 세월에 변했어요. 못 지켜줘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대 자신보다 나를 아껴준 사람. 세상이 등 돌려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댈 지켜줄게요. 사랑해요 소중한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영원히 라라라.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SG 워너비의 라라라 듣고 왔습니다. 한 끼 식사 장면이 바로 이 노래처럼 뭔가 왁작지글하고 막 이럴 거죠. 그렇죠. 저희 지금 참여자 10명 정도의 아주 관심을 가지고 열렬히 참여해주는 지역 주민 4-5분이 고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그 보통 한 식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16에서 17명 정도 됩니다. 아, 네. 대식구입니다. 대식구. 대식구네요. 그죠? 네네. 네. 또 손 크시잖아. 손은 크지 않고 많이 먹이고 싶었어. 네. 자, 혼자 밥 먹기보다는 이왕이면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모여가지고 밥다운 밥 한번 먹어보자. 라는 걸로 시작을 하셨다. 네네. 한 끼 식사는. 제가 생각하는 게 좀 그래요. 이렇게 뭐 사람 몸이 좀 지저분하고 집이 좀 지저분하고 뭐 옷이 좀 깨끗이 안 빨아입고 이런 것들은 직접 건강하고는 뭐 남들의 시선, 남들의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덜 하잖아요. 직접 연관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옷은 씻어 입으면 되고 그런데 음식은 이 먹는다는 거는 그 시기를 지나면 일단 뭐 건강을 잃고 나서 찾기는 쉽지 않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네. 사람들 보면 때 되면 밥 먹었나 이 말이 먼저 나오고 하여튼 세대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먹는 문제는 어쨌든 건강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라서 특히 이제 혼자 사는 발달장애인들을 봤을 때 늘 저도 마음에 걸렸던 게 먹는 문제였거든요. 맞죠. 네. 뭔가 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죠? 눈에 보이는데 왜 건강하지 못할까를 봤을 때 바로 이제 묻는 게 밥 묻나, 밥 묻나, 뭐 묻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밥 묻나, 뭐 묻노, 뭐 이렇게 되면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라는 거였고 어렵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모여가지고. 네,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러면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원래 2월부터 시작이 됐나요? 아마 2월 14일부터 해서 지금 2월 14일부터 누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으면 이제 출산할 때가 나아갑니다. 그만큼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예. 네. 11명의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도와주러 오시는 지역 주민들이 계세요. 지역 주민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죠? 네네. 도와주러 오는 겁니까? 먹으러 오는 겁니까? 일단은 도와주러 오셔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잘 드십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매주 찾아오나 싶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마음입니다. 네. 당사자들이 직접 요리를 하는 거죠, 그죠? 네네. 저희가 이제 저랑 이제 진우 씨라고 화요일마다 조금 4시 반이나 5시 좀 나가서 재료를 준비해 놓고 장을 보고 미리 이제 따듬을 걸 좀 따듬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재료 썰기 힘든 재료들은 썰어 놓고 장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료 준비해서 풀로 이제 요리를 한 5가지 해서 먹고 포장해서 그렇게 갑니다. 제일 처음에 이 한 끼 식사를 시작할 때 나는 요거는 꼭 좀 해 먹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이제 제 희망하고는 다르게 잘 드시지는 않지만 이게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보면 회식을 하거나 어떤 캠프나 이런 데 가도 고기는 육류는 되게 흔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삼겹살을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집에서 시켜 먹을 때는 뭐 치킨, 맥주 이런 걸 먹는데 저는 이제 생선이랑 야채 종류, 나물 종류를 좀 먹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선 같은 것도 이제 비리고 이런 거 말고 그건 호불호가 뚜렷하니까 약간 담백한 종류로 해서 뭐 코다리라든지 뭐 남악스구이라든지 뭐 꼬등어는 좀 비리긴 하지만 그래도 대중적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먹이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좀 신선한 야채 종류. 그죠, 신선한 야채. 해놨는 거 말고 이제 뭐 무라도 사와서 뭐 생채해서 금방 했는 거 요런 거. 그다음에 뭐 밭에서 비가 왔는 부추전 이런 거라든지 주로 이제 전들은 되게 많이 좋아하세요. 제가 먹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금 막 밀가루를 써서 기름 들어가서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나물 반찬을 해갖고는 좀 잘 안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주로 애용하는 게 뭐 깻잎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추 제가 좋아하기도 해요. 그렇기도 한데 이제 그러고 이제 뭐 콩나물, 무생채 뭐 주로 하긴 하는데 나물로 해놨을 때보다는 훨씬 많이 드시고 잘 드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생선이랑 야채 종류를 조금 먹이고 싶은. 그죠. 네. 집에서 요리를 할 때 나물을 뭔가 무쳐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 젊은 애들 다이어트 때문에 뭐 샐러드를 해 먹는다든지 뭐 이러는 것도 잘 없으신 거고 그죠? 당사자들의 이 식단을 보면 그렇죠. 네. 맞네요. 야채를 거의 잘 안 드시는 거고 그렇죠. 특히나 야채는. 더 집에서 혼자 해 먹기 힘든 생선 이런 거는 거의 예, 못 드시는 거고. 생선은 아마 혼자서 구워본 일이 없을걸요. 그렇죠, 그죠. 맞네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해신탕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해물 종류를 좀 했었는데 네. 의외로 또 자기가 이걸 좋아하는 일도 몰랐는데 해다 놓고 보니까 이거 맛있네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우 씨가 얘기했나? 회덮밥 얘기했는가? 뭐 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끼 식사에서. 그게 이제 그 회가 좀 고가잖아요. 네네. 이게 여러 명이 뭐 한 번에 뭐 재료비 그 15만 원 이렇게 갖고 먹기는 쉽지 않은 거니까 이제 저는 이제 회덮밥을 먹더라도 야채를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매치를 시키면 네. 이 회라는 좋아하는 이제 회를 매개로 회덮밥을 해놓으니까 또 야채를 너무 잘 드셔가지고 그러면 너무 고맙더라고요. 맛있다 하면서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다 하면서. 네, 보라씨 같은 경우는 회덮밥을 처음 먹어봤대요. 네. 근데 이제 내 조금만 욕했다가 2번 더 먹었거든요. 보라 혼내지 마, 화내지 마. 네. 그런 게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게 그냥 뭐 크게 생각은 안 하지만 뭔가를 좋은 걸 넣으면서 야채 같은 거 섞어서 먹는 이런 분위기를 그러면서 이제 그 소고기 사브사브 같은 경우에도 소고기긴 하지만 야채가 엄청 많잖아요. 많이 들어가는. 그래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다음에 뭐 까나페가 이거 뭐지? 밀푀유 나베 그런 것도 그러면서 이제 야채를 자연스럽게 섞어서 먹을 수 있게 메뉴를 좀 그렇게 하긴 하고 메뉴도 뭐 당사자들 의견도 많이 반영합니다. 30인분 정도가 되나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냥, 하루 한 끼 최소 30인분 정도가 요리가 되는 거죠. 30인분보다 더 하시죠? 아마 더 할걸요. 저희 당사자들이 1인분이 아니잖아요. 보통 뭐 적다 해도 한 1.2, 3인분 정도는 드시니까. 1.2, 3인분보다 더 드시던데요? 최소. 그래도 했는 음식 중에 당사자들한테 제일 인기 있었던 메뉴는? 육전도 되게 의외로 좋아하시고요. 육전? 육전 뭐 그다음에 회덮밥. 그때 회덮밥. 회덮밥에 그다음에 그 소고기 샤브샤브. 네네네. 샤브샤브 부대찌개. 뭐 그런 종류들. 고기 종류는 다 좋아합니다. 네. 밑반찬은 제일 서로 가져가겠다고 했던 밑반찬이 혹시? 밑반찬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는 뭐 멸치볶음도 좀 선호하시는 편이고 깻잎김치. 깻잎김치 그다음에 깻잎김치야 선생님이 워낙에 양념을 잘 만들어서. 근데 그냥 똑같은 재료였는데. 아닙니다. 깻잎김치 신의 손입니다. 그다음에 뭐 콩나물 무침 이렇게 대중적으로 먹는 것들은 갖고 가겠다 하고 이제 약간 예를 들어서 쑥갓 두부 무침 이런 거 해놓으면 이렇게 딱 쳐다보기도 합니다. 이게 뭘까? 네. 아유 참 배고프죠. 먹는 얘기해서. 아니요. 밥 먹고 왔는데. 갑자기 전어회가 먹고 싶어졌어요. 전 전복죽 먹고 왔어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 어제 전복 남은 거 3마리 갖고 와가지고. 네. 회덮밥 얘기하니까 회가 먹고 싶어지네요. 자, 또 한 템포 쉬어갈까요? 네. 노래. 이번엔 트로트가 나오나요? 이번에는 윤신의 노래인데. 윤신애가 불렀는데 바비킴이 최근에 부른 인생이란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인생이란 알 수가 없네 험한 길도 가게 되더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인생이란 노래가 윤신의 노래인데 최근에 그 불후의 명곡에서
바비킴이 불렀는데 그거 너무 좋아요. 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비킴이 부른 인생이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이란 알 수가 없네 험한 길도 가게 되더라 좋은 길은 보이지 않고 비가 올 땐 비를 맞고 눈이 올 땐 눈도 맞았네 살아갈수록 눈물이 살아갈수록 외로움이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검은 머리만 하얘지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당연한데 왜 눈물이 날까 세상을 보면 느낀 게 많아 지친 세상의 사람들 보면 욕심을 버린 후 알았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인생이란 알 수가 없네 살아갈수록 눈물 나고 살아갈수록 외롭고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좋은 또 다른 희망이 있으니 당신만 내 곁에 있을 때면 지느길도 나는 행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 또 다른 희망이 있으니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지느끼도 나는 행복해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지느끼도 나는 행복해 지느끼도 나는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 끼 식사에 광팬이 생겼다라고 들었습니다. 아, 생각났어요. 네. 와, 재밌다. 진짜 재밌다. 이야, 네. 재밌다 하면서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네네네. 같이 사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요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전날 자면서 방 옆에다가 반찬통을 갖다 놓고 잔대요. 네.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퇴근 시간이 지금은 이러니까 한 5시 반쯤 되면 미리 와 있어요. 네네네. 미리 와가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한우철이가 좀 짜다고 얘기해야 제가 되나?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돈을 내죠 거기. 돈도 내고 돈을 자발적으로 찾아와요. 언제 돈 얼마 갖고 와? 몇 개 갖고 와? 하면서. 어디에 돈 내는 프로그램 거의 참여 안 하고. 거의 안 하는데.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2월 달이랑 지금 흘러서 이제 11월 달까지 왔는데 되게 발전을 많이 해요. 동네 사람들하고 되게 친해지고. 그다음에 뭐 누구한테 맨날 부인 남편 보고 계속 부인 하면서 예쁜 부인 하나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고마워 이런 소리도 잘 안 했는데 고마워 소리도 되게 잘하고 뭐 다음 주에 막 하고 이런 인사도 되게 잘하고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죠. 이 다른 사람한테 나 화요일날 한 끼 식사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거고 아니면 뭐 만들어 먹었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또 주고받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 끼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왜 왔냐 안 왔냐 왜 당신 지난주에 안 왔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자기가 맥주 사겠다 뭐 막걸리 사겠다 맞아요. 와 이렇게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눠 먹어 이렇게 하면서 네. 주죠. 뭐 한 끼 식사를 왜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우철 씨는 한 끼 식사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좋아한다. 돈도 꼬박꼬박 미리 낸다. 돈도 자발적으로 잘 내요. 근데 그게 뭐 다른 데서도 돈이 후해졌냐고 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한 끼 식사만큼은 어쨌든 돈이 참 후해졌다. 이런 걸로 봐서는 한 끼 식사는 진짜로 좋아하나 보다. 뭐 호철 씨든 원호 씨든 네, 뭐 한테는 이 한 끼 식사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뭔가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뭐 하는 이 행위 자체가 모여 있다라는 행위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은. 원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여서 노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또 하고 이 보면 이제 세월이 한 9개월, 10개월 흐르다 보니 당사자들도 그렇고 이제 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오면 그 전에는 잔소리는 저만 하는 거였잖아요. 저만 하는데 이제 김연희가 3명, 4명으로 자꾸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되게 친해진다는 느낌이에요. 친해졌고 그다음에 저번 주에 오던 사람이 이번 주에 안 오고 다음 주에 오면 저번 주에 왜 안 왔어? 하고 그다음에 머리 바뀌었네?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머리 깎았네? 이런 소리도 하고 주민분들도 어머야 누구 뭐 머리 스타일 바뀌었네? 누구 이뻐졌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제 되게 허물없이 친해져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본다라는 것 그리고 뭐 한 3시간 동안 같이 있다는 그죠? 거. 그냥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맞아요. 되는 거고 그죠? 저는 또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누가 자기 자랑할 일 있으면 와서 뭐 자랑하고 또 뭐 그것 때문에 옆에서 막 그럼 뭐 한턱 쏴라 네네네. 이런 거고 다음 주에 그 상근 상근 씨 씨, 상근 씨 좀 많이 했지요, 그죠? 회장됐다고 하고 그거를 또 보면서 이게 당사자들이 자기한테 있었던 좋은 일들을 자랑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특히 또 누군가는 막 자기 뭔 일 있으면 10명, 20명한테 다 알려줘야 되고 이런 건데 여기가 하여튼 자기 좋은 일 이런 일을 좀 펼쳐놓는 장이 아닐까 스스럼 없이 그러면서 이제 뭐 누군가 한원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취업했다고 취업턱 내라. 그러기도 그렇죠. 하고. 원호 씨가 한번 직장을 농구 마실로 가면서 옮겼고 그다음에 뭐 이재훈 씨가 대리됐다고 한턱 내라. 그리고 알려주는 거죠. 좋은 일이 생겼다고 알려주면 뭐 막걸리 한 4병 정도 이래서 사오고 하긴 하는데 그렇기도 하고 이제 상근 씨가 뭐 졸업하면서 졸업했다고 한턱 내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무슨 상 받았다고 했죠? 뭔 상을 받았다고 그러고 자랑을 하신 것 같아요. 상을 받아서 이제 한턱 쏴기로 했는데
상근 씨는 한 막걸리 4병 정도 사올 거예요. 네. 네.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럼 없이 어디서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흔히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저녁에 이제 다이닝 모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저녁 먹으면서 교류하는 뭐 이런 모임인데 아마 이 한 끼 식사가 처음에 시작은 밥 한 끼 만들어 먹자로 시작을 했지만 그 3시간 동안에 어쨌든 이런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서로가 이런 이제 수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걱정해주고 또 자랑하고 축하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 3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뭐 지역 주민들은 원래 뭐 또 친화력도 좋고 하겠지만 이 당사자들이 내가 아는 어른이 더 많아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약간 든든한 안전망이랄까 막 명함도 달라 하고 그러거든요. 명함도 달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그 미래기획의 박기영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 처음에 왔을 때 그분도 조금 낯설어 하고 당사자들도 처음 받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떨 때는 긴 머리를 묶고 오고 그러면 머리 묶었네요 얘기를 하고 또 전번에 한번 바바리를 읽고 그러니까 욱 하면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분도 이제 이렇게 그 당사자를 이렇게 당사자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뭐 같이 요리하고 그러고 이제 당사자들도 보면 자꾸 사람들한테 관심이 생기는 것 같고 내가 아는 어른이 생겨서 이게 좀 뿌듯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기적으로 자원봉사 와주는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가 또다시 늘어나는 거고. 관계가 그렇죠? 늘어난 거죠. 또 자기네들끼리의 또 모임들이 좀 더 탄탄해지는 뭐 이런 느낌들도 좀 드는 거고 그냥 이제 한 끼를 잘 먹고 그다음에 반찬까지 사가서 어쨌든 먹는 거에서 시작해서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어쩌면 그건 좀 신체적인 건강이라면 정서적으로도 되게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고 되게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정서적인 건강까지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챙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회적인 관계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더 확장되고 조금 깊어지고 탄탄해지는 좀 이런 느낌. 제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나요? 뭐 의미는 좀 거창하게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그 저희가 이제 3시간 정도를 앉아서 같이 밥 먹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막 그런 나르고 다 하잖아요. 하고 나면 사실 9시쯤 돼서 마치면 좀 피곤하거든. 녹소가 되잖아요. 각자가 서로가 다 일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고 그 요리만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딴 일을 하고 이제 와서 보는데 다 먹고 설거지 다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내려와 있어 보면 그때도 뭉쳐 있어요. 제발 자기 집으로 가래 하는데 재범이 집에 가서 2시간만 놀다 간다. 그거 피곤한데 거기 왜 갔냐고. 우리 같으면 집에 가서 빨리 씻고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내 혼자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것보다 잠시라도 한 2시간 잠자기 전까지 또 모여 있다가 뭔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수다 떨다가 그런 거 보면 어울려 지내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11분은 어쨌든 자기들만의 이제 모임이 하나 생기는 한 끼 식사 간다 하고 막 좋아하세요. 아유 좋습니다. 또 노래 하나 들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저희 당사자 지역 주민들 봉사 오시는 지역 주민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모든 노래를 트로트화 하는 거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듣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노래들은. 이거 들으면 그 봉사와 오셨던 지역 주민분들 되게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도 약간 바쁜 일도 있을 텐데 내가 와야 되는 일상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저녁 시간대에 다 성인들이고 바쁘고 이런 시절에 그 누군가는 뭐 어디 집에 갔다가 이것 때문에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누가 연차를 쓰고 1시간 조퇴를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이런 거 보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한 끼 식사가 굴러가지 않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네,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참
해도 그런 사람도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도 없을 테죠. 몰래 감추듯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1년 만에 그들의 식사 문제와 건강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았겠죠. 그걸 제가 해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네. 건강 문제가 하루만 하고 말고 1년만 하고 말 건 아니 네,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방법은 찾아야 되겠지만 네. 그걸 굳이 제가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자, 내년은 돼봐야 알죠. 이게 이제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게 네. 장기로 가다 보면 사람들이 좀 힘들긴 하거든요. 네, 뭐 네, 저희 네, 당사자들이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저희가 또 11월 22, 23일 되면 전국 대회가 있죠. 전국 발달장애인 연대대회를 대구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총력을 쏟아야 될 때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오늘 쉽게요 했다가 그러면 힘들면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 그러면 진짜로 밥 먹으러 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도시락 혹시나 못 오는 사람들한테는 반찬 몇 가지씩 싸서 네. 다시 전달돼주고 네. 그냥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너무 장기로 가다 보니 네. 이제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 네. 특히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게 도움이 되냐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된대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만들어놓은 음식을 이렇게 꺼내 먹는 거랑 내가 했는 거 꺼내 먹는 거랑 사서 꺼내 먹는 건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매주
진행이 되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일정에 따라서 참석을 못할 때도 있고, 네, 그죠? 못할 때도 있죠. 네. 그래도 가까이 있으면 밥이라도 먹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하시고 7시 반쯤 돼서 밥 먹으니까 그때 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하면 의리상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밥 먹으러 와서 잘 먹고 가고 그런 거 보면 그다음 또 좋죠. 뭐 그날 못 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반찬 싸가지고 직접 또 밤에 뭐 9시 넘어서 배달하기도 하고 갖다 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음 날 또 갖다 주기도 하고 네네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1명으로 시작을 했는 거고 네네. 근데 뭐 안심에 사는 혼자 사시는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 나도 이 모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이 또 있으실 거고 아니면 옆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런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어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년에 한 팀 더 생기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그 사회 서비스들을 좀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덜 하세요. 그러니까 뭐 매일 활동 지원사가 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 요리 몇 개 해주고 하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은 또 당사자들이 요리 해달라는 소리를 잘 안 한대요. 왜냐하면 재료를 자기가 사다 줘야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장을 봐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해서 그렇긴 한데 그다음에 이제 뭐 가사간병 서비스 선생님도 있는데 그분들도 요리는 또 좀 잘 안 하시더라고. 일단 뭐 잘 먹는 것보다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이 되면 좋겠죠. 뭐.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에 냉장고 안에 반찬이 있더라도 아니면 누군가가 반찬을 만들어 주더라도 잘 챙겨 먹지 않더라. 왜냐하면 혼자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혼자 먹는. 혼자 먹는 거가 좀 외롭잖아, 그죠? 그래서 뭐 일상적으로는 혼자 먹을 수밖에 없다라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진짜 밥 먹는 것처럼. 그런 이제 품격 있는 다이닝 모임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더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힘드시겠죠. 거의 4시부터 9시까지 한 끼를 위해서 투여되는 시간이 그 정도의 시간인데 또 뭐 한 팀이 더 생겨나면 당연히 부담이시겠죠. 그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대답을. 잠정적으로 자꾸 밀지 마십시오. 네, 뭐 오늘의 결론은 이 한 끼 식사는 당사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 다행입니다. 뭐 한 끼 제대로 챙겨 먹는 것도 있지만 뭐 그 모임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당사자들 간에도 그렇고 조금 화목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초창기 분위기랑 지금 많이 달라진 것 같죠. 그렇죠.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이제 마치고 나면 좀 피곤해요. 근데 그 과정이고 준비하고 이게 먹는 거 보면 전 되게 즐겁거든요. 또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손이 커서 뭐 사람들이 좀 푸짐하게 먹고 그런 거 보면 저도 좋긴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손은 신의 손이에요. 아니에요. 거의 안심의 대장금이에요. 장금이 안심의 장금이. 아니에요. 전 사회복지사예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김연희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원래 이제 한 끼 식사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모신 거였고 내년에 다시 뭔가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뭐 이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뭐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아유, 네. 뭔지는 몰라도. 네, 요 이야기는 꼭 자르지 않고 제가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 이태원 클래스에 쿠카스텐의 하현우가 부른 돌덩이 신청하겠습니다. 오, 네, 오늘 연찬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그랬구나. 연차였구나. 너무너무 고맙고요. 어쨌든 한 끼 식사 요 모임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건강하셔야지만 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쥐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 약해질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수 없게 벅찬 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모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고 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 이치에 날 가두려 하지 마 들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나를 봐 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 약해질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 내 전부를 내걸고서 hey! 걸어가 야야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거야 언젠가 야야 이 길 끝에 서서 나도 한번 크게 한번 목이 터져라 울 수 있을 때까지 어쩌면 그렇게 예쁘니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니 어쩌면 그렇게 멋지니 어쩌면 그렇게 말도 잘하니 좋은 사람들과 사람 냄새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우리 동네 방송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